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 방송의 이성대입니다. 자, 지난 호주와 우리나라의 축구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상당히 아슬아슬하고 긴장감 넘치고 막판에 너무 아쉽기는 했지만 정말 우리 선수들 정말 잘 싸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시장에서는 시장이 아니죠. 그 뉴스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우리가 항상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을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은 좋긴 하지만 너무 비판적인 뭐 그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응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치 2002년도 월드컵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요번에도 선수들 상당히 잘 싸웠다고 생각이 되고, 이 기운을 힘입어서, 우리 증시도 강하게 한번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나왔으면 한번 좋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깨부수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1월이 다 지나가고 2월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이전에 깨부수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슨 뭐 지구가 빨리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이 많이 빨리 지나가는 만큼, 국내 주식시장도 좀 많이 오르고, 내 계좌도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모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은 급한데 실제로 수익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정말로 짜증도 많이 나고 답답함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힘든 거는 빠질 때 빠지는 게 아니라 남들 다 올라갈 때 내게 안 올라갈 때 가장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즉, 그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남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 게 정말 시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데요. 요즘장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하셨으면 아마도 수익이 좀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종목을 잘 선정을 못 하셨을 경우에는 분명 좀 소외되어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럴수록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차분차분히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신다면 아직 2015년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의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2015년도 좋은 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이 방송 많이 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 깨부수기 시간인데요. 지수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자, 추세를 이제 판단을 할 때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내는 거. 우리가 지수를 먼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올라갈 때는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하락할 때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적기 때문에 지수 돌아서는 시점과 맞춰서 종목들 매수 타이밍도 한번 잡아보자라고 그런 관점에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세의 전환, 이거는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 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 다 저점이 확인이 되고 이전 저점보다 높은 상황에서 돌아서면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이제 타이밍이 나오게 된다면, 종목들 분석하거나 그랬을 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내는 건데,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이런 자리, 중국 시장이 지금 꺾이고 있죠. 지금 삼중봉이 만들어져서 꺾일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중국 시장의 이런 타이밍은 어디일까? 그 내용도 좀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내용, 글로벌 시장 따라잡기인데요. 우리가 지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시장 우리가 무시를 못하죠.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지 아니면 국내 시장에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가게 힘을 실어줄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시장, 뭐 크게 이제 네 군데로 나눌 수가 있죠. 네, 미국, 유럽,
중국. 최근에는 국내 시장하고 뭐 글로벌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국내 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국내 시장이 같이 꺾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럽, 중국 정도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엔화가 120대 다시 돌파를 해서 추가적으로 약세를 진행이 되는지 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한 주, 최근 들어서 다우지수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최근 최고점은 18,100포인트대였습니다. 18,100포인트대였고, 최근 저점 라인 때 17,100포인트대.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가 한 1000포인트 차이 정도 됩니다. 박스권이죠? 한번 선을 그어보도록 할까요? 꼭대기 18,000포인트대, 그 다음에 17,100선 정도, 요 정도 됩니다. 이걸 약간 긴 관점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박스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옆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과연 이 라인대를 깨고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가 되고 요 박스권 안에 머물지 아니면 깨고 내려갈지 이 포인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는 국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장 자체적으로 본다면 지난번 FOMC 회의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요번 이제 3월 달까지는 3월 이후로 이제 하기로 했기 때문에 4월이 될지 그 다음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어차피 4월 달부터는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개인 소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개인들 소비가 돼야지 우리가 경기가 선순환되면서 그러면 기업들도 이제 돈을 벌고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상으로는 미국 뭐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개인들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모든 거는 이제 추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전 고점 라인 때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던 17,000선, 그 다음에 또 17,000선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하고 밀렸는데 지난 10월 달에 이제 돌파를 하고 이 박스권에 있다가 이 라인 때 깨졌을 경우에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즉 17,000선이 깨지고 아래로 깨질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시장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즉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우리나라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뭐 이제 부담 없이 이제 대응을 하지만 만약에 이 라인대가 깨졌을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들도 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17,000선 깨지기 전까지는 크게 부담은 없는데 지금 17,000선에서 위태위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보통 이렇게 살짝 깨졌다가 바로 급등해서 이제 다시 복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깨졌을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팔았다 샀다 하면서 국내 시장도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깨지는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 시장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최근에 경제 지표가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증시인데요. 경제 지표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뭔가 지금 상황은 안 좋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양적 완화 20에서 실시하는 양적 완화 정책이 이번 3월 달부터죠. 그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3월 달부터 이제 돈이 풀린단 말이에요. 3월 달부터 돈이 풀리면 최근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양적 완화 이제 이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3월부터 올라간다가 그러면 2월 달에는 어떻게 될까요? 2월 달에는 3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밀리면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즉
유럽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유럽 시장은 거의 조정을 지금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많이 올라왔는데 옆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 증시만 한번 본 건데요. 상승하고 나서 이제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간다는 거는 아주 좋은 그런 흐름이죠. 상승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눌림목 상승, 상승 N자 상승, 시냇물처럼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승. 이게 가장 강하고 그다음 강하고 그다음인데 지금 옆으로 가고 있죠. 그죠? 옆으로 가는 이 정도 강세, 아주 강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월 달에는 유럽 시장 3월부터 시작하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밀리면 또 올라간다. 이게 유럽 시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다른 국가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럽 내에서 뭐 이제 우리가 이 지수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 뭐죠? 그 데이터를 안 나온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는 HT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국가들 나오는 국가들 뭐 본다면 규모는 작지만 핀란드라든가 이런 국가들 상당히 강한 흐름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포르투갈이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최근에 저점 만들어지고 강하게 올라와서 조정을 받는데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계속 지어지고 조정은 많이 올라오고 조금 조정받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즉 유럽 시장을 본다면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 시장은 오히려 2월 달 유럽 시장은 우리 시장에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줬지 부정적으로 되지를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유럽 시장이 꺾여가지고 유럽에서 무슨 내용이 나와서 확 밀린다니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스 문제도 지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 문제가 나와서 만약에 출렁거리게 된다면 그때는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유럽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 시장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죠. 내용이 길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중국 시장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봉우리가 하나 그리고 둘 셋, 삼중봉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전저점 라인대가 깨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라인대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 하락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여드렸죠. 우리가 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이 모습에서 잘 보시면 전저점 라인대가 깨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전저점 라인대가 여기서 나온 계속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되다가 이 저점이 지지가 돼서 다시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 라인대가 깨졌을 경우에는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 과정이 아주 강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완만하게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오지만 완전히 이제 막 제일 꼭대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중국 시장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중국 시장은 지금 이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꺾일지 말지 기로에 있는 상황. 미국 시장도 약간 요거랑 비슷하죠. 미국 시장도 여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럽 시장은 지금 여기 있다고 봐야죠. 그죠? 유럽 시장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쉬고 있는데 제차 달 2월 달, 3월 달 이렇게 올라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이해하기 쉽죠. 그죠? 각 나라별로 어떤 구간에 있는지 우리가 이 상태에서 깨지면은 하락 추세가 길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여기서 깨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할 때는 이렇게 크게 상승 N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기 위한 저점 확인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 라인 때 깨지기 전까지는 뭐 크게 부담 없는 상황이 유럽 시장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은 국내 시장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점과 고점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이렇게 됐는데 지난번 한번 깨졌다가 재차 다시 고점까지 올라와서 그나마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밀렸기 때문에 이건 없다고 치고 크기의 바닥이 봉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쌍봉 형태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저점 라인대가 깨질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중국은 작년 7월부터 올라왔잖아요. 그죠? 7월부터 지금 2월 달 들어가니까
올해 1월까지 해가지고 거의 뭐 한 6개월, 7개월 가까이를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쉴 때가 됐죠. 보시면 상당히 강하게 7월부터 이제 올라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쌍봉 형태로 이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전저점 라인 때만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쌍봉에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옆으로 막 이렇게 횡보하다가 그다음에 또 올라가는 그런 경우 있죠. 중국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최근에 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올 초에 분석에서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그런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2015년도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밀려도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즉 중국 시장이 국내 시장을 끌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본 시장 상당히 견조한 그런 흐름이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엔달러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일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영향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이렇게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국내 시장에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그때 밀렸듯이 재차 다시 여기서 전저점 라인대가 깨지지 않고 옆으로 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올라타면서 상승 해자가 길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국내 지수를 한번 또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은 지금 보시면 크게 영향은 없죠. 예, 옆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120엔대 다시 돌파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본도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은 17,000 다우지수 17,000 깨지기 전까지는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유럽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은 3,100선이 깨지게 되면 국내 시장에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락 각도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급락보다는 뭐 이제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 중에 지켜봐야 될 거는 미국하고 중국이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해보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미국하고 중국을 잘 지켜보자라고 글로벌 시장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제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임자 마음이 변했다. 자, 이렇게 적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임자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죠? 임자. 왜 임자라고 그럴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주식시장에도 임자가 있습니다. 그죠? 종목마다 임자가 있고, 우리나라 지수에도 임자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종목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나라 지수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외국인들, 뭐 선물, 뭐 이제 진짜 외국인인지 아니면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모르겠지만, 대량의 그런 선물 매수라든가 한쪽 방향으로 힘을 확 실어가지고 지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까지는 국내 시장 제가 선물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하락 추세가 계속 이렇게 선물 120분 차트, 개포동 차트 기준으로 하락 추세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임자들이 아래쪽 방향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올라와도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이렇게 터닝을 했습니다. 터닝을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최근에 밀렸는데 국내 시장은 이게 터닝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그죠? 즉, 이 선물의 방향이 임자들의 방향이나 마찬가지예요.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방향이 기존의 아래쪽에서 위로 터닝하는 모습이 나왔다. 언제부터? 1월 중순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터닝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임자들,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죠. 포지션이 위쪽 방향으로 정해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밀렸는데도 국내 시장 밀렸다 아침에 밀리고 올라가고, 미국 시장 올라가게 되면 국내 시장 더 올라가고 막 그런 경우 계속 나왔죠. 그죠? 그게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은 변했어요. 보시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선물 동향을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1월 19일부터 외국인들이 몇 계약 정도 매수를 했는가? 2월 초까지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29,000 계약 가까이 선물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 거의 못 봤어요. 저도 이제 주식시장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되지만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하루 정도는 또 팔고 또 다시 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8,000 계약, 2,000 계약, 4,000 계약, 1,000 계약, 2,000 계약, 2,000 계약, 1,000 계약, 또 4,000 계약 계속 사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야간 선물에서 장중에 사고 야간 선물에서 파는 그런 경우도 봤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장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1월 19일부터 미국 시장은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국내 시장은 대부분 다 빨간색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중간에 밀리긴 했지만 지수가 밀리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즉 임자들 방향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증시온에어 시간이라든가 에너지 충전소 시간에 뭐 지수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원인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업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된다. 그리고 유럽에서 긍정적인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희망이 생겼다. 즉 유럽이 살아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경기가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겠죠. 아주 뭐 급격하게 유럽처럼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완만한 상승 정도라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국가들이 밀리면서 우리나라 시장 막 불안해서 내려 팔 때 그때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쌀 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경기가 좀 좋아질 그런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선물을 사고 있다고 봐야죠. 즉 임자들 마음이 상승으로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그나마 덜 빠지고 있고 상대 강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시장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 우리가 국내 시장 지수가 며칠 전에 1900 깨지고 요때 나올 때 제가 여기가 저점이 위에서 턴이 1876, 1880 몇 포인트였죠. 그죠? 이 라인 때 깨지지 않으면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상당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라인 때가 1930 포인트 때 1930 포인트 돌파하게 되면은 2000까지는 올라온다. 지금 1950 몇 포인트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죠? 이 과정에서 미국 시장은 빠졌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뭔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 잘 안 하죠. 그죠? 네. 나름대로 시장에 대한 그런 관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뭐 이제 다를 수는 있는데 이런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거와 시장 상황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거의 틀리지는 않습니다. 저점 라인 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깨지면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 깨지지 않으면 상승 추세로 전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 이런 대응 관점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이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지금이 딱 저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서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가 전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깨지게 되면 추세가 하락 전환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자. 이런 대응 관점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식을 잘 맞췄다고 계속 맞추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위쪽으로 봐서 올라가면 다행이고 올라가면 그 제대로 수익 포지션 나올 테니까 아래로 깨질 것 같으면은 내가 위쪽으로 봤는데 아래쪽으로 깨지려고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라인대에서 손절매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현명한 겁니다. 즉 내가 시장을 움직이지 않는 한은 그런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방향 좀 얘기가 떠들어갔는데 시장 방향은 지금 위쪽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셔도 된다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 우리 유가 제가 거의 한 3주, 4주 가까이 제가 유가를 얘기를 했었는데 유가를 왜 얘기했냐면 처음에 그때 말씀드릴 때 그랬죠. 유가가 분명히 빠지다가 분명히 돌았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벌써 한 60달러 때부터 사들어가고 50달러 때, 뭐 40달러 때도 계속 물타기 하면서 계속 사들어가는 거죠. 왜? 결과적으로는
올라올 거니까 그걸 어디가 저점이 명확한지 모르겠지만 돌아서는 이런 관점이 나오면서 정유 관련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죠. 그죠? 많이 올라왔죠. 종목들 미리 바닥을 치고 올라온 그런 종목들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현재 WTI 선물이 48.24달러를 지난 주말에 기록을 하면서 43달러대까지 밀렸다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브렌트유도 52.99달러까지 나오면서 추세가 슬슬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차트를 잠깐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WTI 선물 가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그죠? 저점이 낮아졌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 까만색 선이 21선입니다.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유 관련주들 막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도 좀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차익 물량도 좀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가가 터닝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정유 관련주들은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유가가 이제 바닥권에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서는데 S오일은 연중 최저가 대비해서 거의 37% 가까이 급등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저가 대비해서 거의 24% 가까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최근 종목들 요번 1월 기준으로 1월달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거든요. 1월달에 37% 나고 1월달에 정유 관련주 24%나 났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시간 거의 제가 1월 초부터 계속 정유 유가 관련된 내용 얘기하면서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관심을 가져셨던 분들은 분명히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는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되냐면은 이 유가가 이제 바닥을 치다가 이제 살짝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직 바닥이 완전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출렁거리는 상황이 나와줘야 돼요. 우리가 모든 관점에서 이제 추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잘 보시면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가가 계속 저점이 깨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아직 첫 번째 바닥도 지금 만들어지지는 않는 상황이고 살짝 올라온 상황이에요. 지난 주말에 살짝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닥을 완전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무슨 호재성 갑자기 뭐 사우디가 이제 공급을 줄인다든가 뭐 그런 호재성 재료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분명히 다시 한번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바닥은 여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한 바닥. 여기서 나와서 유가가 이 정도 나와서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정유 관련주들 정말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즉 아직까지 유가는 바닥은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가는 지금 여긴데 차트 이 추세 전환으로 이렇게 본다면 유가는 여긴데 정유 관련주들은 벌써 여기 올라왔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유가가 여기서 이제 올라올 거를 기대를 해서 미리 정유 관련주들은 바닥치고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즉 요번에 유가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정유자 관련주들 최근에 먼저 샀던 사람들은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나머지 이제 돌아서는 거 보고 정유 관련주들을 사는 사람들한테 갖다 팔아요. 팔면서 이렇게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 밀리게 되면 요때 쫓아 샀던 사람들은 유가 다시 빠진다 그러고 또 여기 팔아요. 그러면 또 이제 바닥에 샀던 사람 여기서 또 받아요. 또 반대로 사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저점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은 실제로 이때 이제 제대로 추세가 강력하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어느 과정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은 여기고 지금 유가는 여기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정유 관련주들은 바닥을 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요 과정이 남은 거죠. 정유 관련주들의 요 과정, 유가의 요 과정이 지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정유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거의 뭐 한 달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처음으로 이제 정유 관련주 여기서 이제 터닝할 때 요때였죠. 이때였고 유가는 오히려 여기 깨질 때였죠. 그죠? 지금 유가는 다시 깨져서 뭐 43달러대를 다시 깨고 내려갈지도 몰라요. 유가가 꼭 여기까지 저점 높아져서 이렇게 돌아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즉, 요 과정이 왔을 때 그때 다시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유가가 이렇게 올라오다 밀렸을 때 이때 다시 판단을 해야 되고 계속 올라갈지 말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유 관련주들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유가가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가가 돌아선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돌아섰지만 추가적으로 더 기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1월달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올라올 거라고는 대부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코스닥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기관 매수가 이어지면서 정말 강하게 올라왔고,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면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중소형 관련주들에 관련된 그런 테마, 뭐 핀테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소형 관련된 그런 테마가 나오면서 종목들 많이 올라왔는데 코스닥 이제 그만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계속 2월 달에도 가져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즉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주도권이 이전이 되는 건 맞아요. 코스닥 워낙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물론 종목별로 안 올라간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종목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코스닥 종목들은 과거에도 실적 발표,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 시즌이 여기다.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올라오고 실적 발표 되기 바로 전부터 해가지고 급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실적을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미리 올라왔다가 밀리고 실제 실적 발표하고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투스가 2월 10일 날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 전에 지금 막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막판 피날레 어차피 실적 좋을 거니까 올라가고 실적 발표하기 전부터 급락해서 이런 모습이 지난 3분기에도 나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장주가 꺾이면 다 꺾이잖아요. 그죠? 컴투스 꺾이게 되면은 다 같이 꺾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컴투스 이런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코스피가 훨씬 더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트라든가 이런 거는 아침 8시 45분부터 10시까지 증시 온에어 시간에 제가 아침 출연을 해서 시장에 대해서 매일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시간에 꼭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잡아라. 좀 헷갈리겠었죠, 그죠? 실적 발표가 끝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즉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밀렸던 종목들,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LG화학 뭐 이런 거, 현대중공업 계속 올라가죠, 그죠? 그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2월 달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오른 쪽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제 투자 전략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지금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밀리면은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잘 대응하셔서 2월달 좋은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도 듣게 보시게 저 황대현입니다. 참 2월장 이제 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를 지나면 또 하나를 걱정해야 되고 하나를 예측해야 되는 게 우리 그 주식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2월장의 그 흐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월의 그 증시 전망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한 두 번째는 최근 그 사물인터넷 관련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과연 비메모리 반도체가 어떤 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분석을 하면서요. 거기에 따른 현재 적합한 종목을 좀 찾아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유망 종목 한두 종목을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1월 달 상당히 기대 효과가 높았던 부분이지만 어쨌든 1월 달에 들어와서는 바로 코스닥 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주가를 좀 띄워줬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코스닥에 투자를 하셨던 분은 수익성 부분이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좀 봅니다. 다만 이제 거래소 시장이 지수 대비 또는 업종별로 이렇게 탄력도가 좀 낮았던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 1월 달 장은 숫보다 나무를 보는 전략이 좀 필요했다면 과연 2월 달 장은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접근을 좀 해볼까 이렇게 좀 보는데요. 우리가 일단 그 한국의 그 현재 그 증시 전망을 해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원화 약세 부분이 좀 부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엔저라는 측면들이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그 흐름 볼 때 그 원화 약세의 그 과거의 그 파고가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일본하고 싸우면서요. 이것이 축소가 되면서 도리어 이제는 원화 약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심리도 서서히 재부각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그 2월 전망에 있어 가지고 기조효과 부분이 바로 저유가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저유가 부분이 일단 우리가 뭐 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칸츄리 리스크 쪽이 상당히 부각된 게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칸츄리 리스크만 없다면은 실은 유가 하락이라는 부분은 그 국내 기업의 그 바로 원가라 이렇게 볼 수 있죠. 투입 비용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의 바로 영업이익이라든가 경상이익 쪽에 당연히 저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그 저유가 효과가 과연 언제쯤 나타날까 볼 때 요번에 그 1, 4분기 동안에는 작년 4, 4분기에는 그렇게 저유가라는 부분이 실적에 강하게 반영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1, 4분기 들어오면서 이러한 그 저유가에 대한 그 기대치가 계속 긍정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이 저유가 부분을 갖다가 그 우리가 기업 실적 부분과 같이 그 맞물려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지난해 4, 4분기는 일단 어닝 쇼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들이 상당히 유럽, 미국 주가들이 양적 완화 부분에서 급등하는 과정에 우리는 크게 그 반등을 못하면서 상당히 소외됐던 부분이 거래소 시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실적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4, 4분기는 오픈이 돼가고요. 다행히 이제 삼성전자는 그래도 어닝쇼크 부분에서 벗어난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과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터닝포인트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 볼 때는 바로 기업의 실적인데 1, 4분기에 과연 우리나라 그 메인 기업들 삼성전자나 현대차 뭐 이런 기업들의 그 실적이 과연 좋아질 수 있냐 볼 때 환율 부분에 대한 기조효과 물론 환율 전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의 변동성 부분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저유가라는 부분이 과연 그 기업의 실적 특히 우리나라는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저유가 효과가 기업의 실적에 맞물릴 가능성이 있는데 다행히 지난 그 4분기 때요. 그 현재 시장의 그 과거에 우리가 컨센서스라 그러잖아요. 예상을 해가지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훨씬 많은 그 어닝 쇼크를 일으켰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번에 현재 그 실적 부분을 그 발표된 결과에서 애널리스트들이 그 순이익 추정치를 한 것에 거의 우리 평균적으로 90%가 맞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오차가 편차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줄어들면서요. 이 90% 정도 그 현재 예측치가 맞았다면 1, 4분기에 대한 그 기대치도 이제 서서히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저유가 효과가 1, 4분기에는 어느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서서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변수도 많습니다. 그리스라든가 뭐 이런 대변수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국내 증시의 그 내부적인 흐름만 제가 보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 부분은 그래도 작년 4, 4분기보다는 호전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 그 퍼라든가 PCB 그 PBR이죠. PBR이라든가 바로 그 퍼
그 1인당 주가 그 효과 요 부분과 자산 가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할인 요인이 상당히 많다는 측면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오늘도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2월 2일 날 미국 주가는 상당히 지난 금요일날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그래도 하반 경직성의 거래소 시장은 플러스를 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과거의 그 디커플링 부분, 특히 미국 주가가 오르면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빠지면 더 빠지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정반대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 기업 실적에 대한 그 기대치가 서서히 재부각되고 있는 것이 이제 1, 4분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볼 때 물론 코스닥 시장은 저는 아직도 뭐 긍정적으로 더 보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도 이제는 그 하방 경직성을 보일 때가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도주가 치고 나갈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그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외부 변동성, 그리스 악재라든가 유가라든가 러시아, 미국의 금리 인상, 또 유럽의 디플레이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대의 변수로 남아있는 부분이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주가가 상당히 그 하락을 하면서요. 기업의 실적의 부담 리스크 부분이 이번에 줄어드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이것은 한국 증시의 할인이라는 이런 측면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2월의 방향성은 1월에 그 반등이 있었잖아요. 큰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월의 반등도 이제는 좀 더 진행은 될 수 있다는 측면들은 저는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주가의 흐름을 좀 본다면 최근에 이제 그 코스피 상대 그 퍼추이를 볼 때 최근에 이게 이제 그 신한금융투자 부분에 자료가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그 퍼 부분을 봤을 때 신흥국에 비해서 10% 정도 저평가돼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그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거래소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상대 강도의 어떤 그 흐름을 봤을 때 이제는 서서히 반등 기대의 존에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2월 달을 얘기하는 거지 또 대변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우리는 저평가 국면이라는 그 흐름이 서서히 재부각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코스피 일봉 지수의 그 흐름을 볼 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주가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그 2,000포인트 이상 부분에서 계속적인 그 하락 추세대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점도 낮아졌던 부분인데 최근 우리나라 주가는 세기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이런 고점 부분에서 주가가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하방향으로 전환됐던 부분인데요. 바로 2월 2일 현재 그 최근의 흐름을 좀 이렇게 좀 본다면요.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요 상단에 와 있습니다. 상단에 있으면서 요 현재 추세 상단의 저항선 쪽에서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과거 같으면 주가가 여기서 하방하고 이렇게 전환됐겠죠. 그러나 여기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바로 오늘 2월 2일 0.18%의 상승이 오늘 또 강하게 미국 시장의 주가의 흐름에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단은 하방 경직성을 먼저 염두에 두고 과거보다는 크게 대밀리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실적과 맞물릴 때 선도주가 먼저 탄생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뭐 하이닉스라든가 현재 뭐 LG 디스플레이 모두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이 끌고 가는 동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안 빠지는 것만 해도 다행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 2월 달에 들어오면서 1,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흐름들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그 저유가 때문에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좀 더 우리가 보자는 거죠. 만일에 여기서 1950포인트를 지키고 나서 여기서 치고 올라갔을 때는 그때는 선도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시 1950포인트에서 밀리면은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던 거죠. 지금은 저점을 다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2월 달에 흐름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눌림목을 주더라도 또 강하게 거기서 업종별로 종목별로 반응이 있겠고요. 거래소 시장은 현재 그 지수 측면을 볼 때 조금씩은 과거보다는 형편이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2월 달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체 그 흐름을 봤을 때 2월 달 장은 그래도 현재 1월 달 장에도 밀렸다가 올라갔잖아요. 2월 장당도 그런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장비 부분 아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삼성전자의 그 현재 그 엑시노스 탑재라는 부분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변화를 상당히 줄 수 있다는 측면들이 부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그 조목조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상당히 관계됐던 것이 바로 퀄컴이었습니다. 퀄컴의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은 바로 그 스냅드래곤이라는 부분이 810인데 이 부분을 탑재를 했습니다. 노트4까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뭐냐면 삼성전자가 가장 그 이런 그것을 스냅드래곤을 갖다 장착을 하면서 뭐냐면 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렸답니다. 열이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담감이 삼성전자도 상당히 컸던 부분이고요. 또 현재 그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체에 대한 그 재료를 만들었던 부분이 바로 엑시노스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자체 어플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탑재가 됐을 때 변화가 상당히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물론 이 엑시노스라는 부분이 갤럭시 6에 탑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새로운 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 그 삼성전자가 상당히 그 비메모리 분야에서 엄청난 그 손실을 만들었던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지난 그 작년에 그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수천억의 손실을 그 만들었던 부분이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애플의 그 파운드리 물량이 그 대만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TSMC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넘어가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어떤 수주라든가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이런 자체 엑시노스를 탑재를 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새로운 돌파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들이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어떤 캐파가 이제 엑시노스 탑재에 대해서 업황이 서서히 그 긍정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의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대만으로 애플께 넘어가고 또 이러한 그 아까 말씀드린 퀄컴의 드래곤 스냅 부분에 대한 부하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한 부분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보단 메모리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가 치중을 했던 부분이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이 엑시노스를 탑재를 하면서요 대폭적인 변화 가능성이 크게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D램 업황에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최근에 그 사물 인터넷이 발전되고요. 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DDR3라든가 이런 반도체 부분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좀 취약한 부분이 비메모리 쪽입니다. 상당히 메모리 쪽은 딱 규정화되어 있는데 비메모리 쪽이 상당히 우리가 그 어떤 그 진출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 현재 그런 그 진출이 상당히 좀 늦어졌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엑시노스를 탑재했을 때 상당히 D램 업황에 긍정적이다. 그러면 비메모리라는 분야가 우리는 약간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는 스마트폰이라든가 현재 그 사물 인터넷 모든 부분에 적용됨으로써 상당히 그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SK 하이닉스나 테스 또는 네페스 등을 우리가 들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엑시노스를 탑재했을 때 수혜 업종을 좀 본다면 SK 하이닉스입니다.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거래소 시장 주가 안 빠진 것만 해도 좋다. 그동안에는요. 상당히 그 SK 하이닉스가 실적은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가가 그 박스권 흐름을 좀 계속적으로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제 조건은 물론 이제 실적이 가장 중요하죠. 실적이 중요하지만은 바로 거래소 시장의 지수가 안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수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반전할 수 있는 틈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2월 달에 바로 유가 효과라는 측면들이 크게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환경이 조성될 때는 SK 하이닉스도 이런 바로 그 전체적인 그 엑시노스의 그 탑재에 대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상당히 긍정적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 그 보이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 그 테스입니다. 테스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볼 때 상당히 힘은 강한 부분인데 현재 빠졌을 때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만 지금 저 테스의 흐름을 볼 때 그 눌림목 구간에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 고점 상단에서 그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정을 줄 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할 때 주가는 좀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여기서 이 평만 조금만 수렴된다면은 이런 부분에 특히 엑시노스 탑재에 대한 수혜 업종으로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눌림목 매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페스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그 10,500원대에서 주가가 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5,080원대 구간에서 저점이 꾸준하게 높아지면서요. 이 거래량 부분이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동안은 기술적 반등의 수준을 끝났던 부분 중에 하나지만 이번에 저점을 찍고 추세가 중단기 이평을 완전히 상방향으로 전환됐습니다.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엔 이런 그 현재 그 사이클이라면은 좀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로 삼성전자의 변화. 바로 그 자체 어플, 엑시노스의 탑재라는 부분이 이런 그 종목군들의 일단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두 종목, 또 유망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당히 삼성그룹에서 제일 미운 오리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삼성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삼성전기가 새로운 변화를 서서히 그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그 삼성전기가 4분기 때 들어오면서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바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매출 부분이 한 6% 정도, 영업이익도 현재 한 344억 정도의 흑자 전환을 함으로써 현재 삼성전기가 새롭게 재부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최근 그 흐름을 봤을 때 3분기 때 상당히 삼성전기가 재고 조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고 조정이 그 현재 줄어들면서요. 바로 그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노트 4 물량 부분에 대한 그 매출이 서서히 일어났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현재 그 변화 부분이 크게 삼성전기에 나타납니다. 특히 그동안 적자였다 흑자 전환이 됐던 기업들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이 흑자 전환 부분은 상당히 그 긍정적 흐름이고요. 이제 1분기 말부터 갤럭시 S6향 부품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아마 최고치의 그 호황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삼성전기가 가장 그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스마트폰 산업의 그 구조적인 흐름의 약세였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그 MLCC 카메라 그 매출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바로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요 업체들이 이런 MLCC 카메라 모듈의 매출이 큰 폭으로 확대하면서 과거에 실적에 부담감을 줬던 삼성전기에 대한 현재 변화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주주 친화 정책 자사주 200만 주를 취득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그 배당 성향이라는 이런 그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주 친화적인 그 종목들의 주가는 상당히 꾸준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이런 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자, 차트 흐름 좀 볼까요? 차트는 그동안에 상당히 39,000원대까지 주가 낙폭이 크게 좀 이루어졌던 이런 그 모습을 보였던 부분인데 이제 현재 V자형 파동 이후에 여기서 상당히 에너지를 갖다가 재응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V자형 파동, 뭐 U자형 파동이라도 봐도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행보를 했는데 첫 번째는 거래가 상당히 늘어나왔습니다. 거래가. 그죠? 거래가 꾸준하게 늘고 있고 평균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부분은 일단은 누군가가 매수 기반이 높아지면서 물량의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재 이 거래량분이 상당히 늘어나고요. 또 삼성전기가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볼 때 중단기 그 아주 장기 그 이평은 아니지만 중기 이평의 정배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 삼성전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탄력의 흐름의 변화, 실적이 또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좋아질 때는 삼성전기의 어떤 상승 기대감 남아있다 봅니다. 자, 두 번째 중소형주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라이컴입니다.
이라이콤이요. 현재 이라이콤은 그 최근 그 볼 때 그 실적 부분, 그 스마트폰 업황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바로 스마트폰 부분의 그 비해류 매출이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최근 이라이콤이 이제 그 해외 고객과의 어떤 그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출이 줄었던 이런 그 모습을 보였지만은, 최근에 애플 아이폰 6의 효과 부분이 나타나면서요, 서서히 바로 수익성에 대한 그 기대치가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판매 단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현재 그 2015년도에 삼성전자 태블릿 PC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의 수혜 업종으로서 이라이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그 애플 쪽에서 상당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20% 정도 증가할 수 있는 예상이 나타난다. 물론 삼성전자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더 그 매출의 효과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그 애플에 대한 그 기대가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이라이콤은 중국에 또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쪽에 그 관련된 매출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들이 많은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 또한 중국의 스마트폰 그 업체한 그 비해류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는데, 2분기부터 시작해서 뭐 2015년도에는 약 900억 정도 신규 매출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그 긍정적 효과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그 차트 흐름을 좀 보면요. 이 종목 또한 주가가 그동안 그 하락을 하면서요, 가장 크게 좀 부각된 부분이 바로 현재 그 주가의 그 하락이 상당히 커지는 이런 측면들이 크게 좀 부각되는데, 이것은 바로 셀링 클라이막스라고 그러잖아요. 주가가 급락을 좀 했던 이런 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거래량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런 과정 속에 거래량이 늘면서 여기서 정배열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캔들이 모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장기 이평이 좀 내려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요, 차트를 볼 때 그동안 하락 패턴 부분에서 이제 상승 패턴의 변화가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2월달 전망, 환율 효과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유가 하락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2월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 있다. 그래서 하반 경직성에 대한 기대, 이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3분기가 1분기 말이 가까울수록 현재 실적에 대한 그 기대치는 지난 4, 4분기 쇼크보다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이제는 그 변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재 그 흐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IT 기반을 한 진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유망 종목으로 과거에 상당히 미운 올이었는데 삼성전기가 흑자 전환을 함으로써요, 비해류 부분의 매출에 대한 기대와 또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이 중국의 바로 그 비해류 향 매출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가에는 일단 유망 종목으로 부각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2분기는 좀 더 우리가 아까 2월 달에는 좀 더 기대치를 좀 높게 가져가고, 또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반등을 좀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그 작년에 힘들었잖아요. 갈수록 이제 좀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길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